해링턴 고등학교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덕분에 업무용 컴퓨터의 교체라거나 뉴욕으로의 견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이죠.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 풋볼팀밖에 없기 때문에 교장도 풋볼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편이죠. 회의가 끝난 후 열쇠를 다시 가지러 간 교장.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한 윌리스 코치 그리고 올슨 선생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다음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는 학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범생이 케이시는 아주 우연하게 풋볼 경기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고치를 줍게 됩니다. 생물을 담당하는 퍼롱 선생에게 찾아간 케이시. 그는 케이시가 발견한 것이 현재까지 지구상에는 없었던 아주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걸 알아봅니다. 우연하게 물이 닿자마자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생물체, 심지어 물속에서 스스로를 복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편 윌리엄 코치와 올슨 선생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물을 계속해서 마셔대는 윌리엄 코치를 시작으로 학교 내의 다른 선생들과 학생들도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하죠. 과연 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공포영화에서 10대 청소년 주인공들이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은 사실 이제 와서 보기엔 좀 고리타분한 스토리라인입니다. 여기에 외계인이 침략해서 사람의 몸을 강탈한다 라는 설정은 이미 옛날부터 써먹은 설정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영화 만들기에 집착하는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은 과거의 유산을 지배할 정도로 영화 속으로 끌고 옵니다.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고전 SF 소설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화 속에 심어버리는 기행을 저질러버리죠. 심지어 중반부에 벌어지는 주인공 일행 내부의 의심은 아무리 봐도 존 카펜터 감독의 82년작 괴물에 대한 오마주로 밖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마 좀 호불호가 갈릴 듯 합니다. 스토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만 하면 설정이냐? 라면서 지나치게 가벼운 플롯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독이 기본은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가는 오락적 재미 하나만큼은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잡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정말로 재미있는 이유는 이 영화 속에 은근히 숨어있는 대립구도 때문이에요. 학교 그리고 선생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 교권은 무기력함을 넘어서 사실상 거의 쓸모없는 수준에 이를 정도예요. 예산을 핑계로 에어컨도 수리하지 않는 교무실에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수업 중간에 술을 마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교내에서 학생이 자신이 직접 만든 마약을 파는데도 그걸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선생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외계인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건 바로 학교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이들이에요. 스토클리는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 레즈비언 행세를 하고, 스탠은 자신이 중심을 맡던 풋볼팀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물론 최고의 문제아인 지크에 비하면 다들 약과이긴 하지만요. 영화 속에서 설정으로 쓰이는 소설과 영화들이 가지는 의미는 모두 냉전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은유를 담고 있어요. 이걸 현대 배경의 영화로 끌고 오면서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 비주류의 인물들이 겪어야만 하는 폭력적 구조로 치환시킵니다. 케이시는 그저 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스토클리는 단순히 레즈비언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경멸당하죠. 지크는 학교라는 거대한 권위 앞에 저항하기 위해 반항을 선택합니다. 실제로는 머리도 똑똑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에요. 몸을 강탈당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비슷하게 변해버립니다. 행동 자체가 이전과는 정반대로 바뀌며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죠.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대한 사회라니 왠지 파시즘처럼 느껴지는 건 비단 제 착각이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흑막이 말하는 대사를 보고 있자면 아무리 봐도 파시즘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이 마약이라는 건 사실상 하나의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을 줍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마약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니까요. 기존의 경직된 체제에 대한 거대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더 거대한 일종의 악을 끌고 오는 방식은 어쩌면 감독의 악동 기질이
이번에도 발현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지만 굳이 이런 무거운 의미를 몰라도 충분히 오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라면 을에 등장하는 내부에서의 분열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계속 불리해지는 주인공 일행,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맞이하는 엔딩이라는 전개는 비록 무난한 클리셰 파티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안정적인 재미를 주기도 한다는 의미니까요. 무엇보다 지금은 유명해진 배우들의 풋풋한 옛날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걸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